진은정 변호사 아버지가 진형구 공안 검사로 알려져 네. 있죠. 전설 같은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예, 예. 우리가 들은 거를 기록을 해보자. 예. 그때 기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상호 기자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 방법을 기왕에 뭐 한동훈 얘기 나왔으니까 좀 더 가죠. 뉴스원. 진은정 변호사 남편 한동훈 첫 지원 사격. 한동훈 온 지 꽤 됐다. 네, 이렇게 다니는데요. 지금 김현장 소속이죠, 여전히. 지금 뭐 현장에서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첫 동반 행보도 하고 있고요. 경로당도 갔답니다. 이렇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진은정 변호사 아버지가 진형구 공안 검사로 알려져 네. 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검 공안부장 시절에 자기가 그 노조 파기하기 위해서 파업을 유도해 공작을 통해서 파업하도록 한 다음에 불법으로 해서 다 걷어들였어. 연행해가지고 다 작업 처리했는데 네. 그 얘기를 저랑 그 당시 대검 출입하던 이진동 기자랑 또 연합뉴스 기자 3명이 이렇게 들었어. 아, 전설 같은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예, 예. 그래서 월계수회라고 있었거든요. 그 월요일마다 염소고기 비슷한 걸 먹는 폭탄주 한 20잔 마시고 너무 힘드니까. 낮에 예. 낮밤으로 그렇게 그래야만 취재가 되는 거예요. 그 인어 그룹에 술 마시는 그룹에 들어가야 취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월계수회에 가서 폭탄주 20잔을 마시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형구. 진영구 검사장이. 그래서 눈이 뻥쩍 뜨여져가지고 술이 다 깨고. 예,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셋이 모였어. 그래서 야, 우리가 들은 거를 기록을 해보자. 예. 그래서 각자 녹음기 없었어요. 각자 적어서 팩트 파인딩하고 그걸로 기사를 썼어요. 그때 기사 하나 보여드릴까요? 야. 네, 요거를 다시 우리가 기억하라고. 그때 99년 6월이었는데 이제 한 28년 됐나요? 이때 결국은 이제 수사가 유도가 됩니다.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에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서 논란만을 거듭하자 이런 방침을 굳힌 것 같은데 이런 방침 자체가 논란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박순영 검찰총장은 오늘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의 파업 유도 발언에 대한 조사 방법을 국정조사든 특검제든 정치권에서 다음 주에는 합리적인 결론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총장은 또 이 사건에서 객관적으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은 검찰의 수사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파업 유도 발언에 대한 조사 방법을 정치권에서 다음 주 중에 결론 내지 않으면 검찰이 먼저 전격적으로 수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조사 방법을 놓고 자, 근데 실제 그래서 날라갔죠. 그런 집안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되고. 아, 근데 발성이 남달라요. 띄어 읽기도 그렇고 발음도 엄청 좋고. 어렸을 때니까요. 여하튼 한동훈 우리 또 잊으면 안 되는 게 하나 더 있죠. 네. 네, 요거. 뭐 하여튼 네. 요거. 근데 이제 이건 이게 내부에서의 단계 같은 단계 게 단계. 네. 근데 그 단계 글 중에 한 20-30%는 이재명 당시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들에 점 찍어놓은 거 있죠. 뭐 이러면서 정말 저질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선명하게 말하는 것보다 실제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러면서 국힘제로 비유했을 때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아무리 본인이 뭐 헌정수호 얘기를 하지만 우리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 부분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총강 다음 바로 국민의 기본권으로 넘어가고요. 2장이 국회고 3장이 대통령이거든요. 근데 국민의 기본권 파트에 대해서 사실 이 방송에서 입에 담기 힘든 고문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 내용은 방송에서 제가 진짜 거침없이 얘기하는데 정영건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성기 막 때리고 그거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던 사람을 행동으로는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거기 때문에 무슨 친한동훈계가 헌정수호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너무 올려쳐주는 거고 그리고 진은정 변호사는 제가 그냥 놀리고 있는데 아침부터 방송 나가는 때마다 이게 뭐냐고 하길래 온오프라인을 다 커버하는 캠페인을 위해서 하는 거다. 후보는 시장 가고 게시판. 후보는 시장 돌고 뭐 다른 분들은 게시판 돌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정말 전문가예요. 오프라인 여론 조작의 전문가인 게 보시면
그때는 우리가 제대로 안 봤지만 이거 한 번만 보여드리면 대충 아실 거예요. 이게 5월 7일, 5월 8일 하루에 한 30개에서 40개를 올려. 5월 8일이거든요. 그리고 5월 9일 날도 보면은 일부만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엄청난 진짜 매크로급이야 거의 손이. 근데 이제 사용하는 어휘 자체가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죠. 왜냐면 그럼요. 고학력자의 법조인이라는 걸 감안할 때 힘들죠. 이런 글과 이런 단어를 쓴다는 것이. 혹시 맞나 싶을 정도로. 이 방송이 피해가 가지 않게끔 제가 첨언만 해두자면 네. 한동훈 씨 측에서는 이게 동명이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뭐 그런 논쟁들은 있다라고 붙여두겠습니다. 네. 근데 당에서는 사실상 특정하지 않았었나요 당시에? 뭐 그러고 있는데 그 RP 깔아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저희가 이렇게 딱 하면은 또 시비 걸릴 수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붙여두겠습니다. 아이고, 네. 근데 이제 적절한 지적 감사합니다. 이 단계 사건 관련해서 정말로 전문가가 있는데 이상훈 기자님 또 굉장히 아끼는 후배 이정주 기자가 이걸 다 정보를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고소고발이 이어진다면 도움을 요청합니다. 나는 다 선후배들이 다 이쪽이야.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하원기 소장님 또 도움 말씀도 감사히 듣고요. 장세 좋을 때 네, 이렇게 슈퍼챗 쏴주시면 감사하죠. 저희는 보람이 느껴집니다. 자, 남은 시간 얼마 안 되는데요. 빨리 전국을 좀 돌아보겠습니다. NBS 여론조사가 공개가 됐는데 뉴스원 국민의힘 지지율 15% 역대 최저치 기록. 요게 이제 지난주 15%까지 떨어졌었던 건데요. 네. 이번 주에 보니까 볼게요. 어디 있습니까? 10%대인데 아, 결집을 또 조금 했나 봐요. 10%대인데 15에서 18로 살짝 반등하긴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10%대예요. 이거 약간 좁아지고 있는데? 그렇지. 아니 차이가 거의 30% 나기 때문에. 그래도 좁아지는 것 같은 느낌. 현장에서 느껴집니까? 네, 느껴집니다. 영남에서는 특히 느껴지고요. 일단 다른 이슈들보다는 이 지방선거의 성격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로 치르는 선거입니다. 두 번째는 인물 경쟁력으로 치르는 선거이고요. 근데 지금 지난주에 언론에 세팅이 됐던 의제들 혹은 이슈들 보면은 뭐 정청래 대표님께서 하정우 수석 오빠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좀 됐죠. 그다음에 요 며칠 상간에는 이제 대통령 정무수석께서 수습을 잘 해주셨지만 조작기소 특검, 네. 조작기소 특검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그게 프레임 정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방에 내려올 때는 공소취소 특검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내려옵니다. 헐.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럼 사람들은 그걸 메인 의제가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뭔가 조작했다. 네. 이걸 특검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어떤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피의 사실 관련해서는 정당이 압력을 행사해서 뭐 공소를 취소하려고 든다로 프레임이 다 바뀌어 있죠. 이게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저 오만한 녀석들이네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은 지방선거에서 경합지들에는 매우 큰 악영향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18%, 뭐 46%니까 많이 벌어져 있으나 격전지에서는 당연히 영향이 좀 갔다 그런 것들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우리가 한 지역, 한 지방 정부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하원기 소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결국은 선거 이후에 내란 극복의 완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더더구나 중요한 경합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강고합니다. 네. 실제로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도 62, 63이 나와요 지지율. 어마어마한데 이게 좋아요. 대구 사람들도 실제로 제가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보에 대한 지지율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 될 텐데.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까지는 대통령 지지율 플러스 후보의 경쟁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 지지율 보면은 우리가 뭐 압도하지 못하거든요. 대구를 이때까지 보면은 가끔씩 뒤집어지기도 하고 뭐 붙기도 하고 이러지만, 근데 당의 이슈가 지방에서 내려와서 붙기 시작하면 대통령 지지율이랑 그 후보의 지지율이 아니라 당 지지율로 치환이 돼요, 구도가. 그럼 당연히 불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저희 당 대표 실수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지지자분들도 그 현장 상황을 알 수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선거를 정청래 대표님 얼굴 보고 치는 선거가 아닙니다, 유권자들이. 엄연히 대통령님 그 국정 지지율을 보고 하는 거고 중간 평가적 성격이 있고, 그래서 이 구도를 끝까지 들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당에서 이슈를 만들 때 국정 성과 이런 것들을 덮는 방식이면 대단히 곤란해진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제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70%에 육박하고 넘을까 말까한 그 어떤 조마조마한 흥분 상태의 국민들이 있는데, 왜 여당은 그 반사체조차 역할을 못하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까지 이뤄낸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그 집단지성의 역사가 대통령 탄핵 2번으로 이제 상징처럼 보여지는데, 네. 왜 그 집단지성이 지역마다, 그리고 민주당이 어쨌든 주도적으로 이끌어낸 이 상황인데 왜 이거를 본인들의 결과로 확산시키거나 다시 뭔가 새로운 불씨로 이용을 못하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신에서도 이상한데 어디서 잘못된 걸까? 왜 이 흐름이 여기서 또 끊기는 거지?를 궁금해하고 관련된 기사를 쓰고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거나 살짝 교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조금씩, 근데 지금 선거 국면이니까 조금 바트게라도 확 방향을 바꿔서 좀 해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에요. 여하튼 뭐 정무수석이 뭐 재빨리 수습을 했고 수습했어요. 한명도 신임 원내대표께서 잘 마무리를 했고, 그러면 다시 이 국민의힘 사실 있잖아요. 지금 먹거리가 없어요. 아이템이 없는 상태에서 저걸로 그렇죠. 지금 꽹가리 치고 있거든요. 싸울 게 없지. 다행히 지금 잘 수습을 해주셔서 다시 이제 지금부터는 그 뭐 지역 발전론,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 이런 걸로 이제 선거를 다시 치를 수 있게 됐는데 위험했어요, 사실. 저는 요 기사 보고 좀 상당히 반가웠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모르겠어요. 헤럴드 경제. 대구 국힘 책임당원 300여 명 탈당 후 김부겸 지지선언. 30년간 국임당 지지했던 분들인데 그 결과 대구가 전국 꼴찌도시 됐다. 이게 어떤 지역에서 조금 좀 엄청난 됩니까? 건데, 제가 2018년도에는 경남지사 선거를 도와드렸는데 그때 민주당이 최초로 경남지사 당선된 거거든요. 그때랑 비슷해요. 그때도 지역에서 부산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이 막 넘어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이것도 비슷한 게 뭐냐면 대구나 그 지금 부울경은 좀 덜한데 대구나 이런 데서는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권력의 향취를 못 맡아요. 뭐 밀어줘봐야 우리한테 뭐 해준다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냥 국민의힘으로 원사이드하게 가는 거죠. 근데 이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민주당 후보지만 어쨌든 김부겸 후보 당선을 시키고, 그러면 김부겸 후보는 국무총리까지 했던 사람인데다가 뭐 당의 영향력도 있는 사람이고 선배고, 그러니까 예산이나 정책이나 이런 걸 좀 받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그치.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거죠, 현상. 실제로 뭐 대구시 전직 관료들 네. 또 상당수가 김부겸 캠프로 좀 역량이 있는 네. 지역 전문가들도 좀 결집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뭐 실제 실무는 이제 민주당에서 당연히 물론 오신 그렇죠. 예. 분들이 오래 있던 분들이 다 하시는 건데 다 잘하시는 분들로. 근데 뭐 그 조직의 차원에서는 말씀하시는 그런 흐름들이 있죠. 다행입니다. 자, 저희가 평택 얘기를 안 해볼 수는 없는데.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제일 중요한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 가장 핫하긴 하죠. 네. 중앙방송에 나와서 뭔가를 대변하는 거는 이제 저는 저희 당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읍소해야 되잖아요. 대구 시민 공격하지 말아 달라고. 실제 선거운동은 이제 밑에서 하는 거고. 네. 근데 평택은 아니잖아요. 이게 중앙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하다 이런 차원으로 네, 말씀드립니다. 상징적인 결과가 될 거예요. 가장 정말 그 재밌는 그러니까 선거 자체로
봤을 때 그 역학 구도도 그렇고 네. 뭐 스타성 있는 분들도 많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이내믹한 판세가 지금 보여지는데 어때요? 지금 분위기는? 평택 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주말에 네. 평택을 다녀왔는데 일단은 동과 동 사이 그리고 뭐 상가와 뭐 아파트 주거지 사이가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요. 평택이 그렇게 넓다면서요? 저도 가보고 의식하고 가서 더 그렇게 느껴졌을지 모르겠는데 네? 평택항을 마주보고 있는 그 해양경찰서 하나 단독 건물로 떡하니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좀 허허 벌판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대도 많고 인구수도 점점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의원이 가서 할 일이 진짜 많은 곳이구나라는 게 첫 번째 느껴진 거고 공부가 많이 필요하겠다. 근데 그 공부는 짧은 시간 안에 습득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그 지역에 이미 사무실을 열고 평택 수원에서 둘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하고 보고 느꼈던 김용남 후보가 세밀하게 잘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구나 이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엊그제였던가요? 조국 후보가 뭐 북부경찰서와 서부경찰서 신설에 대해서 헷갈려서 내 것만 발표하면 되는데 그렇지. 김용남 후보의 공약을 공약이었는데 깐 거예요. 그 평택 서부경찰서 신설에 대해서. 그러면 제대로 잘 점검하고 뭐 비판을 하려면 했었어야 되잖아요. 공약이기 때문에 감정 싸움이 아니라. 근데 그것부터 틀려버렸어요. 그러면 북부경찰서로 오인을 하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보면 서부경찰서는 준비가 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북부경찰서를 이제 이미 만들어진 아예 딱 정해진 건데 왜 너가 마치 이걸 할 것처럼 얘기를 했어? 이미 있는데. 라는 공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서부에 대해서 헷갈렸다. 그리고 공격을 할 거였다면 자세하게 알고 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평택 시민분들은 거리가 서로 멀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하지만 사실 활성화된 거는 단체방이에요. 고덕 신도시 단체방이 1,000명 넘게 2,000명 가까이 있는 방이 있고 진짜? 수백 명씩 있는 방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맘카페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맘카페도 따로 있고 왜냐하면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수원으로 유학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어디 학원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이제 엄마들끼리 상의도 하고 정보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들도 있고 그런 방 들어가야겠네. 그 방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저는 아닌데 친정 어머니가 들어가게 했어요. 진짜? 어머. 그래서 어머 이제 평택의 이슈가 집중된다고 분위기 사람들이 어떻대요? 그런 방? 좋아한다. 네. 근데 이제 감정 싸움을 먼저 걸어온 조국 후보에 대해서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 굉장히 이제 외모 호감도가 높은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평택의 이슈가 중앙 언론에서 다뤄지는 게 엄청 좋은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집중 조명되고 있어. 그렇지. 주민들 이때 입장에서는. 공약 약속을 받아놨으면 좋겠어. 하고서 이제 토론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경찰서 신설 건과 관련해서 옛날에 이제 잊혀질만 했던 그때 맞아. 이것만 똥볼 찬 게 아니라 군이라 그랬지. 평택군 그리고 노인 회장님 파묘가 되는구나. 절 2번 한 거 봤어? 그리고 이제 더 들어가서 혁신당 내에서 어떻게 일 처리를 했는지 알아? 나 이거 처음 봤어 하면서 뭐 저 탈당 기자회견 뭐 영상까지 이제 다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30대 분들도 많고 30대면은 보통 미취학 아동기부터 40대 넘어가면은 이제 초등 고학년 중학생 부모들이 많아요. 그러면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성인지 감수성과 아이들 교육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 안 하고 그냥 유명세 가지고 덤볐어? 라는 것에 굉장히 실망하고 상처받는 분들도 이게 있고. 사실 선거하다 보면 실수를 한번 하면 그 실수가 옛날 실수를 가져오잖아요. 계속 끌어오죠. 그러니까 실수하면 안 되는데 좀 그러니까 혁신당 우리 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청래 대표도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건데. 혁신당 분들이 좀 서운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냥 캠페인 하는 거 보고 제가 생각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국 대표께서는 혁신당을 탈당하시든가 아니면 혁신당은 해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때까지 투표권을 행사할 때 늘 민주당에 표를 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국면에서는 진보 정당에 교차 투표해온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 옛날 노회찬 의원 계실 때. 왜냐하면 뭐 진보신당, 그 전에 민주노동당, 그 후에는 이제 정의당 초입까지 해서
진보 정당이 우리나라에 하나 필요하다. 대한민국에는 민주당이 커버하지 못하는 의제와 화두를 던진다. 그렇죠. 소위 말하면 이제 그때 당시 쇠비운선들이었지. 그게. 네.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소위 운동권 분들,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끼리 뭉쳐서는 1% 2%밖에 안 나오니 민주당 내에 있는 좀 왼쪽에 있는 분들 연대의 의미로 교차투표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 그렇죠. 네. 그다음에 비례대표는 이제 진보정당 뽑고. 그거는 왜냐하면 민주당이랑 다른 당이라고 생각해서 그랬던 거예요. 이런 정당 필요하다. 민주당이 저 의제를 받아서 할 수는 없지만 저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조국 혁신당이 왜 필요한지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민주당과 달리 우리는 이런 존재 의의가 있습니다라고 대표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캠페인하는 방식은 내가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탈당하고 민주당 들어와서 경선을 해야 되는 거죠. 왜 민주당 후보가 있는데 다른 당에서 내가 더 민주당 후보다라는 캠페인이 그러면 그 당은 왜 있는 거예요, 조국 혁신당? 저는 그 말씀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왜 그렇게 포지셔닝을 왜 그렇게 지금 하시... 현재 그 당이 왜 필요해요? 민주당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그러면 조국 혁신당은 조국 혁신당으로서 따로 존재 의의가 있는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만 더 이어서 말씀드리면 평택 아까 잘 말씀 주셨는데 그 국회의원은 그 지역에 계속 붙박이로 있을 수 있는 직책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대변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역구의 민원이라든가 지역구의 의견이라든가 지역구에서 있는 사업 그런 건 누가 모으냐면 기초의원들이 합니다. 평택 시의원들이 하죠. 그렇죠. 그리고 보통 우리 당으로 치면 평택의 지역위원장,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이라고 불리는데 그분들이 국회의원이 그 지역 국회의원이 당연직으로 합니다. 그러면 평소에는 시의원들 이런 분들이 지역구에 있는 당원들이라든가 지역 유권자들의 어떤 의견을 들어서 그걸 국회의원들이 또 하고 국회의원들은 또 그걸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평택시에 조국혁신당 시의원 후보나 기초의원 후보가 출마를 안 했습니다. 지금 혼자 나왔어요. 안 했거나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분은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의 그 총의나 민의는 어떻게 수렴하는 거죠? 계속 혼자 국회 안 있고 평택에 계시나요? 그러니까 말로는 평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거 캠페인이나 정치 행위는 평택이랑 상관없이 조국 한 사람을 원내에 진입하는 것 이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택에 대해서 막 여러 공약을 하지만은 그걸 지킬 수 있는 물리적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캠페인 방식이 되게 이상하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해산하고 민주당 들어오면 민주당에는 평택에 뭐 기초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이러니까 될 텐데. 뭐 유권자들은 모를 거라 생각해서 이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더하자면 지금 조국혁신당 현재 탈당 안 하고 당원으로 남아 계신 분들은 자존심을 많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당원분들은 왜 우리 당의 대표면 우리 당의 이제 얼굴인데 왜 홍보 웹자보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손잡고 있는 사진을 굳이 올려서 저도 봤어요. 이재명에게 기댈 사람인가 힘이 될 사람인가를 얘기하고 그 문구를 누가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격받을 잘못된 슬로건들을 써놨단 말이에요. 기댈 사람이 누구냐? 김용남 후보는 대통령이 사면해 준 적이 없어요. 기댔던 사람, 한 번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뭐 부탁을 했든 요구를 했든 협박을 했든 사면 복권을 받았던 사람은 조국 대표예요. 그럼 기댔던 적이 있는 사람은 그밖에 없는데 그럼 자기를 얘기하는 건가? 그리고 앞으로 국정 철학을 맞춰서 도움이 될 사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복권하고 나서 지지율이 엄청 떨어지면서 동원력을 상실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 그러면 과연 이게 도움이 되는 행동인 것인가. 그래서 웹자보 낼 때도 공약 그때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어요. 공약을 낼 때도 살피시라고 내용을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이 문장이 본인들한테 반작용으로 다가올 것에 대해서도 좀 확인하시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 정도 할게요. 지금 뭐 너무나 우리가 그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도움되는 얘기를 과도하게 많이 하면 사실은 비난으로 받아들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공평하게 우리 민주당을 위한 우리가 좀 조언과 재언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 조국혁신당을 위해서 도움되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저도 하나만 조국혁신당 저는 조국 대표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기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마디만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해도 될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옛날에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 얘기한 분이 누구예요? 안철수. 자기가 스스로 그 아젠다를 세팅해 버렸잖아. 그때 제가 그 안철수 캠프에 있던 분들 얘기를 들었는데, MB 아바타론 때문에 되게 골머리를 썩고 있었어. 근데 식사를 하다가 안철수가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이러면서 이제 선거 끝났다고 밥그릇 숟가락을 딱 던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자꾸 조국 대표께서 나는 기소 안 됐다. 응? 자꾸 그 권력형도 아니다. 내가 기소 안 됐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면서 그 프레임을 스스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 보면서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그 기억이 소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좀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평택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로 좀 공격적으로 좀 파지티브한 선거를 통해서 좀 선택을 받으시면 어떨까 하는 조언을 네. 하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강미정 전 대변인님. 네, 혁신당 얘기를 주로 하고 조언을 해서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또 그래, 김용남 따뜻한 마음 의원이 섭섭하겠어, 전 그리고 의원이. 조언 하나 네. 전해드리면 좋습니다. 이런 거. 네. 그 이정재 배우가 오징어 게임에서 나는 이 게임을 해본 적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지금 김용남 후보가 겪고 있는 그 비슷한 상황을 1년 넘게 겪고 있어요. 그 게임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상처를 주고 속이 뒤집어지고 그리고 해결의 김이 보일 때까지 달려나가는 그 어떤 지구력은 언제까지 가져야 되냐. 이 겪어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타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열불이 부글부글 올라와도 여유니까 승자가 될 거잖아요. 지금 지지율 1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점점 더 김용남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지지해요. 그러면 미소 띈 얼굴로 좀 힘드시겠지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심기경호를 주변에서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웃고 공격은 아마 시민들에게 받거나 평가로 받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마인드 꼭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남 의원이 뭐 고맙게 잘 또 경청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